여러 장르의 글들이 섞여 있어요. 뽑아보는 재미,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씩 꺼내보면 이게 뭘까 하고 참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야. 깜짝 선물 세트라고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덕군자 행세 이후에 무엇이라는 제목으로 된 글이에요. 핵심은 정직하지 못한, 말하자면 나쁜 언론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루이스는 보통 이렇게 사회적 운동이나 그런 실천과는 좀 거리를 둔 사상가 혹은 변증가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의외로 또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한 5년 정도 그런 정말 안 좋은 언론이라면 끊어보면 어떻겠냐, 그러면 정말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겠냐, 이런 이제 흥미로운 주장을 하는데, 이건 보통 루이스가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법한 그런 주장이죠. 예. 크게 저는 이 책에 실린 글을 4개로 분류를 했어요. 임의로. 사회 비평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루이스에게 기대하는 신앙적 권면이 있는 글들이 있고, 그리고 사상가, 철학자로서 사상을 분석하는 글이 있고요. 영문학자로서의 문학적 논의 혹은 문학사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루이스는 분명히 이제 영국 20세기 초반 영국에서 살았고, 자신의 삶의 자리, 영국과 밀접하게 연결돼서 발언을 했던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이제 교육, 시민의 권리, 언론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글의 주장 자체에도 주목하지만 또 그걸 진행하는 방식,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방식을 보는 것도 이 책을 재미있게 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일 사실은 임팩트가 있다고 느낄 만한 글은 14장이죠. 원자폭탄의 시대를 사는 것에 관하여라는 글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영광의 인북에 실려있는 전시 학문하고 이 글 2개를 생각하게 됩니다. 원자폭탄의 도래로 인해서 인간이 가진 무기로 지구가 순식간에 멸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인류가 순식간에 망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었는데, 지금이야 우리는 사실 둔해졌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원자폭탄의 위력을 목격하고 히로시마 쪽의 위력을 목격한 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 달러로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을 수 있구나 느꼈을 때, 그 사람들이 느꼈을 공포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느끼는 것 못지않은 실제적인 공포였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공포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루이스가 대답하는 방식은 참 루이스답고, 그리고 또 그걸 또 어느 방향으로 벌쳐나가는가, 평소에 늘 주장해오는 자연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를 펼쳐나가는 근거로 삼거든요. 저는 그 글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그 6장이 그 민주적 교육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예를 들어서 라틴어를 대부분의 경우는 라틴어를 잘 못하고 어려워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상처받으니까 라틴어 과목을 원래는 필수였는데 이제 나중에는 선택으로 바꾸고 나중에 없애버려.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대해서 루이스는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도 예를 들면 수학이 많은 사람은 어려워하고 잘 못하니까, 그러면 수학 때문에 애들이 괴로워하니까 수학을 없애버려. 그래서 끝까지 가면, 그래서 다들 누구나 잘하는 것이 있을 테니까, 예를 들면 햄스터 키우기 이런 거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게 다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의 특기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과연 민주적 교육, 민주주의를 보존할 수 있는 교육이겠냐. 지금 생각할 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육 입장, 그런 특권층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옥스퍼드 출신, 특별히 변호사였던 부모, 아버지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고 커크 선생님 밑에서 사사를 받아가서, 그래서 옥스퍼드 가서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죠.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유일한 교육이라는 건 사실은 그분의 한계일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북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데 또 희한하게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이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학교에서 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그 상황을 뚫고 자라난 들꽃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키워줄 수 있는 역량이 있냐? 그런 학생들이 햄스터를 키우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너 이제부터 저기 수의사 밑에 가서 햄스터를 키우는 거 배워. 또 배를 잘 만드네. 너 가서 이제 가서 목숨 밑에서 배워. 그때부터 이제 그건 하나의 또 일이 되고 그야말로 수업이 되고 숙제가 되고 그렇게 될 텐데 그것이 정말 애들을 위한 길이냐라고 묻는 거는 사실 돌아볼 만한 일이죠. 그분에게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분의 문제제기 자체는 사실 들어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어려운 문제니까요. 자기 목소리가 분명한 작가죠. 피골석의 하나님에서는 그 동물 해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 썼고, 그리고 영광의 무비에서는 평화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을 썼고, 명확하게 입장들 내는 게 있는데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보통 보수적인 경우가 많죠. 또 의외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루이스처럼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상가라면 사안에 따라서 다른 얘기를 하게 되죠. 보수라는 것은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진보는 바꿀 것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엇이 바꿔야 될 것이고 무엇이 지켜야 될 것이라고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나오는 거니까 기독교는 당연히 보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혹은 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사실은 어떤 사람이 하다못해 예수님조차도 우리 입맛을 막 이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루이스도 그렇게 이용당할 수 있는 요지가 있고 이용당했고 이용당하고 있고 평화주의에 대해 반대했던 글 같은 걸 가지고 전쟁 예를 들면 저 이라크 전쟁 같은 것들 합리화한테 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생각하는 그런 전쟁과 이라크 전쟁의 생각이 이렇게 맞을 수 있느냐,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것도 다른 문제죠. 나와 같은 생각이 같은 글만 보겠다고 그러면 사실 책을 볼 필요가 없죠. 난 그냥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독서의 목적은 결국 문학의 목적은 자기를 벗어나는 거, 자기를 넘어서는 거, 그것인데 그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슬픈 일이 되는 거죠. 열심히 읽고 열심히 뭔가를 배우는데 계속 자기는 더 강해지고 자기로서의 생각만 더 굳어지는 그런 결과는 가장 슬픈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가장 안타깝게 여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겠죠. 네. 특별히 이 책에서 제가 흥미롭게 본 게 10장이 쾌락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루이스의 대표적인 그 개념인 기쁨, 조이에 대한 글입니다. 그런데 모두 우리가 그전에 접했던 다른 것과 조금 결이 다르고 접근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꽤 흥미진진합니다. 본이 그 기쁨을 이렇게 변증론적으로 혹은 어떤 그 기쁨의 대상인 실체를 바라보게 하는 어떤 지표로서 기쁨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분명 하지만 이제 그 루이스가 이 기쁨을 누구나 자기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경험하는 그런 요소로서 딱 소개하는데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